여러분들아, 선생님이 돌아왔어. 그래서 요 문제 너무 좋은 문제인데, 너무 좋은 문제 우리 별표 꼭 쳐놓으세요. 이거를 지우려면은 아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삭제하려면은 오케이. 요 과정, 요렇게 막혔던 과정도 여러분이 보고 뭔가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지금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결국 13만 5천 원에 공수해온 사과 300개로부터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확실히 있었네. 그래서 봅시다. 13만 5천 원에 사과 300개를 사왔다라는 것은 사과의 원가는 개당 얼마였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동그라미 2개씩 없애고 1350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지우개가 왜 이렇게 잘 안되냐? 1350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오케이, 사과 하나의 개당 원가는 450원이었다라는 거고, 사실 원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판매가가 그렇게 싸지 않을 텐데, 따라서 일단 중간 따라서 사과를 하나당 35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원가로 이렇게 도매가로 사왔던 450원에다가 350원을 붙여서 결국 800원의 소비자가로, 즉 판매가, 뭐 정가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네. 소비자가가 800원으로서 이 사과를 개당 팔았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딱 유념해두고 요 상태에서 문제를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보면은, 개당 나는 800원에 팔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썩어서 버린 사과가 생겼으면 그때는 썩어서 버린 사과에 뭔가 그 손해가 발생하는 거지. 손해가 개당 450원, 즉 마이너스 450원이 발생하는 거고,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원가가 450원인데 썩어서 버리게 되면 그거는 팔지 못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손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어쨌든 판매한 사과의 개수를 우리가 갖다가 맞춰보면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고 13만 5천 원과 13만 5천 원. 이거 노트북을 바꿔야겠어. 노트북이 반응이 살짝 느려. 9만 3천 원을 일단 더해서, 아까도 이거 계산했었죠. 그래서 22만 8천 원이 나왔었는데 22만 8천 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야? 결국 이 사람이 사과를 팔음으로써, 이 과일업자가 사과를, 색깔이 또 마음에 안 들어. 사과를 판매함으로써 받은 금액이라고 하자. 왜냐면 번 거는 뭐 이렇게 순이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뭐 말이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으니까, 사과를 판매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22만 8천 원이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누기 800을 또 시켜주면 0, 0 2개씩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산할까? 우리 나눗셈 요거 뭐 이런 식의 계산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분수식으로다가 풀이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게 8로 아마 바로 약분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찬찬히 4로다가 약분을 먼저 해주면 4, 7,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저 약분해주면 2, 8, 5 이렇게 되겠구나. 따라서 아하, 뭐가 더 뭐 속도가 빠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데, 사실 분수 계산에 익숙해지는 게 좀 좋아. 뭐 나눗셈도 당연히 좋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분수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나한테 좀 더 내가 더 빠르게 여기거나 편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나눗셈 계산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분수 계산을 해보니 나눗셈 계산해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똑같이 285개를 판매함으로써 받은 금액, 즉 22만 8천 원이라는 돈을 이 사과업자, 과일업자가 받은 금액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이거 썩어서 버린 사과는 개당 450원의 손해를 발생시킨다면서요. 그건 어디 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방금 했던 이 계산,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방금 했던 요 계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아까랑 상황이 미묘하게 뭔가 다른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건지 다음 시간에 그냥 직접 우리 대면 수업할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왜냐면 그 썩어서 버린 사과가 있음으로써 이미 원래는 93,000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겠지. 만약에 공수해온 300개의 사과를 온전히 다 팔았으면. 근데 그러지 못하고 285개밖에 팔질 못했기 때문에 93,000원의 이익밖에 못 남긴 거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계산해보세요. 개당 350개. 만약에 300개를 온전히 다 팔았어. 그냥 그랬으면은 이익이, 이거 그냥 계산해볼까? 10만원 넘었겠네. 이 순이익이 10만 5천원 되겠네. 오케이. 그렇네. 원래는 만약에 썩은 사과가 하나도 없었으면은 10만 5천원이 이익금으로 남았어야 하는데 93,000원의 이익밖에 못 봤다라는 것은 분명히 요 카운트에 요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판매함으로써 받은 금액, 즉 여기에 여기 온전한 사과를 판매함으로써 받은 금액에 카운트가 되어 있다라는 거지. 즉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푼다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방법은 좀 오류가 있던 방법이었고, 그래, 다른 방법으로 푼다고 하면은 오케이,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즉 350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300개를 온전히 다 팔았다면 원래는 10만 5천원의 이익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300개 아이고 그렇지가 않고 상황이 350원. 온전한 사과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썩어버린 사과를 X개라고 놓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랑 뭔가가 차이 있는지 혹시 알아챌 수 있는 학생은 알아채서 오면은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온전한 사과, 즉 300 빼기 썩은 사과 X개를 뺀 상태에서 걔네들은 350원의 이익금을 남길 거고, 그 다음에 썩어버린 사과 X개는 여기 원래 곱셈을 생략하고 쓸 수 있거든. 450X라고. 그래서 썩어버린 사과는 450원의 개당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어 있어. 아까 떠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순이익이 문제 상황에서 뭐라고? 93,000원이 발생했다. 아마 요걸 풀어도 방금 이제 이미 뭐 답은 나왔죠, 여러분이. 왜? 아까 여기 285개가
온전한 사과를 판매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된다며. 그래서 따라서 15개가 썩은 사과였구나 라는 답은 나오는데, 지금 다른 방식으로 솔루션 2 지우개가 빨리 적용이 안 돼서 좀 답답하네. 여기 솔루션 1, 솔루션 1, 솔루션 2.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이것도 근데 결국은 어떤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그때는. 어쨌든 그래서 요 가전 요러한 전제가 되는 식은 알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 이 원가. 맨 처음에 이 과일 판매업자가 공수해온 과일의 사과 한 개당 원가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요 1차 방정식을 푸는 모습을 그냥 구경하세요. 이거는 뭐 지금 막 너가 꼭 풀어 이게 아니라 구경해 보세요. 구경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만약에 이거 풀라고 하면은 이 좌변과 우변, 그러니까 위의 식과 아래 식에서 다 똑같이 양변을 똑같이 10으로 나눠서, 즉 0을 하나씩은 없애주고 시작할 것 같아. 그래서 35 곱하기 300 빼기 이게 자꾸 안 지워져 맘대로. 오케이. 빼기 35 곱하기 x 빼기 45 곱하기 x는 930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x의 동류항이라고 부르거든. 합쳐주면은 80x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바로 고쳐 씁시다. 80x라고. 왜냐면 마이너스 35 x 마이너스 35 아니 마이너스 35x 빼기 45x는 합쳐서 쓰면은 마이너스 80x가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계산할 때 양변을 10으로 또 똑같이 나눠줘서 이런 계산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요 우변으로 요 마이너스 80, 즉 이항시킨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못 알아들어도 그 다음에 35와 30을 빠르게 계산해보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왜냐면 요 930은 좌변으로 이항할 거거든. 빠르게 빼보면 120이 되네. 오케이. 그래서 120. 따라서 8 곱하기 x가 120이야. 그러면 양변을 이번엔 8로 나눠주면 뭐야. 양변을 8로 나눠주면 전체 화면이 꺼져서 그런가 봐. x만 남기고, 따라서 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썩은 사과의 개수는 8분의 120이 되면서, 그걸 계산해주면 여기 좀 지저분한 거 지우고 4로 마찬가지로 약분시키면은 4, 2는 8, 4, 32. 답은 똑같이 15개가 나오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좀 뭔가가 되게 장황해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설명하느라고 생각의 과정을 여기 다 써서 그렇고, 여러분이 뭐 처음에 지금 스텝에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자기의 생각 과정을 이런 식으로 뭐 한글도 이렇게 뭐 써가면서 하는 거 좋아. 근데 뭐 이렇게까지 막 다 막 문장으로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 근데 한글로 써가면서 하는 거는 좋고,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 썩은 사과의 개수는 15개다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기 전에 이것도 좀 줄여놓고 위에 그냥
옮겨 놓으려고. 재밌죠? 이런 거 괜히 구경하고 있으면 재밌죠?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있다. 자, 8번 문제. 아마 첫 번째 숙제 하면서 봤겠지만 8번 문제. 첫 번째 숙제 하면서 고민해봤을 거고 답도 당연히 낼 수 있어. 냈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은근히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를 풀이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마치 여러분을 중학생 취급하면서 지금 우리 서원이는 5학년이니까 거의 내후년이면 중학생이잖아. 그래서 중학생 취급을 막 하면서 A, B, C로 기억, 니은, 디귿을 표현을 그렇게 해놨네. 근데 그건 표현의 차이일 뿐 문제를 품에 있어서 미지수를 이렇게 설정하는 게 사실은 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문제를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 미리 이렇게 문제랑 뭐 풀이 시작 과정을 좀 써놨는데 봅시다. 첫 번째 가정이라기보다 하여튼 가정이지. 첫 번째 가정은 만족하는 이 기억, 니은, 디귿의 어떤 순서상이라고 해야 될까? 순서상 가지수를 물어봤거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 단서를 줬는데 A가 3의 배수라는 단서를 줬어. 사실 처음에 선생님은 이 단서를 안 보고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기억이 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말과 그 기억은 3의 배수라는 말은 뭐 같은 말이고. 그래서 그거를 못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뭐 이런 문제를 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요 3분의 x.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의 표현을 쌤이 조금 더 중학생식으로 좀 더 깔끔 이렇게 되게 세뇌시키면 안 되는데 좀 다르게 더 보기 좋은 방식으로 써놓은 것 뿐이야.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생각 기억해주고. 첫 번째 A가 3일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면서 니은은 B, 디귿은 C라고 불렀어. 따라서 만약에 A가 3, 2 넣어버리면은 B와 C가 가능한 순서상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각 변에서 변이 왼쪽 변, 가운데 변, 우변 다 있으니까 똑같이 빼기 1, 빼기 1, 빼기 1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3과 8 사이가 되겠네. 그래서 2a-c가 즉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2 곱하기 니은 빨리 안 지워져. 2 곱하기 니은 빼기 디귿이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곱셈 2 곱하기 뭐 y도 그렇고 y 너무 어색한가? 그러니까 2 곱하기 a는 그냥 쉽게 2a라고 표현하고 뭐 4 곱하기 c는 4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곱셈은 이렇게 이게 낫다. 자, 어쨌든 이 표현을 내가 똑같이 쓴 거라고 봐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랬을 때 B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우리 B, C를 떠올려 보자. 그러면 B 자리에 먼저 큰 수를 주는 쪽으로 생각해 볼까? A는 3으로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 어차피 A, B, C를 구해야 되는데 이 B와 C를 따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B 자리에 1이 들어오면은 노 안 되죠. 왜냐면 2 마이너스 뭐시기를 하면은 무조건 3보다 작아지겠지. B 자리에 1은 안 되고 그 다음에 B 자리에 2도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2는 4 빼기 1은 이미 3보다 클 수가 없어지네. 그치? 그래서 안 되겠고 B는 3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3,
C는 그때 어떻게 가능합니까? 1부터 3,2도 가능할 거고 6 빼기 3 이거는 안 되겠네. 그치? 2B 빼기 C가 6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다시 3을 넘기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부터는 안 되고 그럼 B가 3인 경우는 다 세웠어. 그 다음에 B가 이번에는 4인 경우 그러면 2, 4, 8 해서 8 마이너스 1 당연히 가능할 거고 8 마이너스 2도 가능 2, 4, 8 마이너스 C 3도 가능 여기까지 가능하겠다. 왜냐면 2, 4, 8 마이너스 C 5자리 C 자리에 5가 들어가면 즉 3보다 커야 되는데 2 곱하기 4 마이너스 C 자리에 5가 들어가 버리면 3보다 큰 게 아니라 같은 게 돼버리지. 그래서 이걸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는 안 되고 오케이. 이거 어디 갔냐? 갑자기 오케이. 갑자기 막 자기 맘대로 이거 다행히 그 컨트롤 G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B가 4인 경우도 우리가 다 세줘야 돼요. 그 다음에 B가 5인 경우도 뭐 되게 많이 있겠네 진짜로. 근데 이거는 직접 세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아. 그러면 10 빼기 2는 안 되고 3부터 가야겠네. 맞죠? 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10 빼기 5까지도 가능. 10 빼기 그치. 그러면 10 빼기 6도 가능.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맞지? 지금 뭐 이상한 거 없죠? 그래서 10 빼기 6. 10 빼기 7은 안 돼요, 쌤. 네. 왜냐면 2 곱하기 5, 즉 10 마이너스 7을 하게 되면은 3보다 큰 게 아니라 같아져 버려. 그래서 안 됩니다. 예스. 그 다음에 쌤 그러면 B자리에 6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압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A가 이거는 여러분아 근데 진짜로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직접 A가 3인 경우가 제일 가지수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그 다음에 요거 다 뭐 만약에 B가 그래서 6인 경우 B 6인 경우까지 그냥 빨리 해버리자. 그냥 6, 2, 12 그러면 12-5 7로까지는 내려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12-6 12-7 12 빼기 8 즉 4까지 가능하겠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럼 쌤 B가 7인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 휴. 맞아 휴. 그러면 B가 7인 경우로 해서는 어쨌든 7,8 7,9 그러니까 7,9부터 아니 7,8부터 14 왜냐면 B자리에 7이 들어가면 14 마이너스 8을 해줘야 7부터 해줘야 8보다 작아지죠. 8보다 작아지죠. 이것도 가능하고 14 마이너스 9 14 마이너스 10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여기부터는 4개씩 나온다라는 뭐 규칙 아닌 규칙 나름의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야 이렇게 이거는 한 땀 한 땀 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다 뭐 구했다고 치고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끈기를 갖고 문제를 끈기
끈기와 폐기도 필요합니까? 이 문제는 좀 폐기도 필요한 것 같네요.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고야 말겠다라는 내가 답을 아깝게 뭐 좀 틀리더라도 내가 끝까지 끝을 보겠어 라는 끈기와 패기까지 필요한 끈기와 패기, 꼼꼼함, 세심함이 다 필요한 문제가 되겠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끈기인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로는 A, 즉 기억이 6일 때 생각하게 될 것 같고, 즉 A는 6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가 9일 때 A 자리에 9가 들어가면은 저게 3이 되면서 뭔가 얘네 뒤에 것들의 가짓수 구해지겠지. 그 다음에 A가 12일 때는 생각할 필요 없죠. 왜냐면 1에서 9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거든. 1에서 9까지. 아, 서로 다른 자연수도 있었군. 좋네. 좋은 건 아니고, 왜냐면 더 피곤한 거지. 이런 거 빼고, A가 3일 때 B 3이면 안 되니까, 이런 거 빼고. A가 3일 때 C 3이면 안 되니까. 그렇고, B와 C끼리도 같으면 안 되고. 굉장히 꼼꼼함이 또 두 번째로 필요하고, 폐기까지 모든 걸 겸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아, 나는 이런 문제를 사랑해. 왜냐면 우리의 끈기와 패기와 꼼꼼함 모두를 길러주거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경우 나눠가지고 답을 열심히 찾아보면은 32개 찾아진다는 거 꼭 반드시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혼자 풀다가 좀 답답하거나 이렇게 쌤, 저 이거 최상위 수학을 푸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심장병이 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심장병이 오기 전에 선생님이 막 달려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아무 때나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답안의 풀이를 보면서 그들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꼼꼼하게 체크해 오기. 그래서 어떤 얘기가 필요한 것 같냐면, 선생님은 이제 우리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답집 뺏고 막 이런 거 안 하거든. 여러분이 저번에 우리 어저께 서원이 숙제 해온 것도 보니까 뭐 숙제를 조금 하이 레벨은 덜 해왔지만 못 해온 문제들을 많이 있었지만 못 해올 망정. 왜냐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화목 사이에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그래도 그게 익스큐즈가 되진 않아. 막 맨날 목요일 숙제는 맨날 덜 해오고 이러면은 그래도 아쉽죠.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해 보는 그 시간이 사실 살이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덜 해왔지만 그래도 문제를 막 뭐 답을 베껴오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래서 답안의 풀이를 우리가 참고한다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학생 때 많이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마치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듯이 우리 축구 선수들끼리도 서로 어시스트를 하잖아. 우리가 축구 게임을 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지금 이제 그만하랜다 하듯이 수학 문제도 게임하듯이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